자, 오늘의 디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대단원 6의 중단원 2단원, 수정과 발생 단원에서 정자와 난자, 그리고 이 둘의 합쳐짐, 수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렇게 수정이 되고 나면 수정란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수정란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료실에 올려둔 그 학습지를 함께 보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하자면 지난 시간에 수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정이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정된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의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면 발생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발생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수정란은 세포가 하나죠. 이 하나의 세포가 어른이 되면 세포가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세포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수정란이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이때를 난할이라고 하고요. 수정란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라고 했었고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한다고 했는데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초 수정란은 두 개씩 세포 분열을 해서 2세포 배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수정란이 아닌 배라는 단어를 쓰는데 2세포 배, 그러니까 두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2세포 배의 두 개의 세포가 각각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4개의 세포가 되는 4세포의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8세포배, 16세포배 점점 늘어나게 분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 나날이 진행되면 세포의 수가 무수히 많아진 상태가 되고 이를 상실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그림이 상세히 그려져 있는데요. 상실배라고 하고 이 상실배가 점차 분열하게 되면 이제 배 내부 가운데 공간이 점차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배 내부가 빈 공 형태를 형성하게 되고 이 상태를 포배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림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포배라고 하게 되고 이 그림을 보면 포배 단계의 배가 특정한 곳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포배 상태가 될 즈음에는 지금 점차 난화를 하면서 이동하고 있었죠. 수란관을. 자, 포배 상태가 될 즈음에는 배는 자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는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 달라붙게 되고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이를 착상이라고 하는 단계로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착상을 하고 난 뒤를 살펴본다면 자, 태반이라고 하는데 태반이란 모체와 태아를 연결하는 구조물이라고 하고 언뜻 이 설명을 보면 탯줄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체와 태아 사이에 물질 교환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배 그리고 좀 더 발달해서 태아가 될 때 이 태아는 모체의 자궁 내부에 있죠. 그래서 모체의 자궁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고 물질 교환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이 태반이란 것이 도와주게 되는데 태반은 이 태아가 점차 자궁 쪽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혼자서 스스로 물질 교환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물질 교환에는 어떤 것이 필요했었죠? 자,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고 물질 교환을 하고 난 뒤에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를 위해서 모체는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태아는 생성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자궁 속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태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한 뒤에 태아는 점차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출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출산은 동물마다 수정 후 출산까지의 기간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수정 후 약 266일이 지난 후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전 과정을 정리하게 되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한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포배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한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 단계를 정리하자면 전체적인 과정은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게 되겠죠. 이때 수정란이 형성이 될 것이고 이 수정란은 난할을 거치게 되면서 배로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난할이 일어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세포의 상태를 상실배라고 했었죠. 자, 이 상실배가 된 뒤에 포배 상태, 포배는 뭐라고 했었죠? 배 내부에 빈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포배 상태가 될 때쯤에 자궁에 도착하게 되고 자궁에 도착해서 자궁 내벽에 포배가 파묻히게 되는 것을 착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착상 뒤에 태반을 형성하게 되어서 물질 대사를 위한 물질 교환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266일 사람의 경우에 지난 뒤에는 출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오늘 나눠준 자료실에서 배포한 학습지와 함께 적어두면 내일 수업 때 한번 이것들을 어떻게 큰 과정에서 외울 수 있는지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